오늘 영상에서는 주식 매수 타이밍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투자 전략 관련 설문조사에 많은 분들이 응해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매수 타이밍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비교해보고 매수 타이밍과 관련된 모든 의문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생기실 수도 있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면 대부분의 의문이 해결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데이터인 테슬라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식들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주식의 종류, 성격과 관련된 내용도 영상 후반부에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 매수 타이밍과 관련된 질문은 천천히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매수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용이하게 드리기 위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케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가장 많은 분들이 법령적으로 사용하는 엑셀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매월 시장이 열리는 첫째 날 1000달러를 과거 5년간 테슬라에 투자한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당연히 소수점 단위로 매수는 불가능하지만 이 부분이 매수 타이밍과 관련된 분석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편의를 위해서 소수점 단위 매수를 허용하였습니다. 거래 수수료의 경우 거래가 많을수록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요즘 수수료가 워낙 낮다 보니 역시 무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월 첫 거래일 1000달러씩 테슬라를 매수할 경우 총 매수 금액은 6만 달러. 만약 같은 금액을 2%의 이자를 받고 은행에 저금했다면 총 63,019달러가 됩니다. 이 투자 전략으로 과거 5년에 걸쳐 6만 달러치 테슬라를 샀다면 2020년 11월 25일 포트폴리오의 총 가치는 57만 916달러로 10배가 조금 안 되게 됩니다. 이 차트가 테슬라의 주가와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 선이 포트폴리오를 나타내고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왼쪽 Y축에 표시되어 있고 노란선의 경우 테슬라의 주가를 나타내며 오른쪽 Y축에 주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월 1000달러를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 가치를 가진 금액의 목돈을 넣는 경우를 비교해야 됩니다. 즉 앞서 매월 1000달러를 2%의 연이자를 받고 은행에 저금할 경우 63,019달러가 되었으니 똑같이 목돈을 2%의 이자를 받고 은행에 5년간 저금할 경우 63,019달러가 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2015년 11월 27일에는 57,078달러가 됩니다. 이 금액을 목돈으로 투자 시 5년 뒤 포트폴리오의 총 가치는 69만 646달러가 되고 이는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뒤를 돌이켜보면 당연히 목돈 투자가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돈의 경우 한 번에 투자하다 보니 포트폴리오 가치의 움직임이 주가의 차트와 똑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돈을 투자할 경우 최종 투자 수익률은 투자 시점의 주가와 수익률을 계산하는 최종 시점의 주가 단 두 시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매월 투자를 할 경우 이 두 시점 사이에 투자 시작 시점보다 주가가 높은 경우가 많으면 목돈 투자보다 수익이 낮아지고 그 사이에 주가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면 수익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거의 항상 올랐기에 목돈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주가 하락 시 투자하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락 시에 매수하는 투자 방법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하락폭과 상관없이 종가 기준 하락이면 종가의 특정 금액만큼 혹은 특정 퍼센트를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이 특정 퍼센트를 앞서 살펴본 목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목돈의 퍼센트를 적용하는 방법, 아니면 매월 1000달러씩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데 이걸 주가가 내리는 날만 특정 퍼센트를 적용해서 구매하는 방법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무궁무진한 변화가 가능하지만 재미있게도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앞서 살펴본 목돈 투자 기준과 매월 투자 기준에서 하락 시 사는 조건을 추가해서 이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든 투자 방법들을 공평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 목돈도 이전 투자 전략에서 계산했던 57,078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목돈의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3% 이상 주가가 하락 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주가 하락세의 10배만큼의 비율을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19% 하락 시에는 매수를 하지 않고 4.43% 하락 시에는 보유 현금의 44.3%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시다시피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므로 이 현금이 모두 투자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네요. 그리고 최종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76만 4,473달러가 됩니다. 아까 목돈을 그냥 한 번에 투자한 경우 69만 646달러였는데 무려 10%나 수익이 더 나왔네요. 와, 내려갈 때 사는 게 진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앞서 목돈으로 투자한 경우와 달리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때 투자한 경우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이 도왔는지 딱 그 3개월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가는 구간이었네요. 똑같은 전략을 사용했는데 그 시기에 주가가 주로 올라갔다면 어땠을까요? 앞서 목돈 투자 전략을 사용했을 때 모든 투자금을 2015년 12월 1일에 매수하였고 그때 테슬라 종가는 47달러 43센트였습니다. 그럼 이와 거의 같은 종가인 2017년 1월 18일에 똑같은 전략을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처음 전략으로 어느 정도 재미를 본 분이 1년 뒤 친구에게 본인의 전략을 자랑하며 전해준다면 충분히 이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경우 친구 따라 강남 간 분의 수익은 62만 3,448달러가 나옵니다. 충분히 좋은 수익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친구 말을 무시하고 한 번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번엔 68만 7,256달러가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종가 47.438달러의 목돈으로 57,078달러를 투자한 경우 이 돈은 2020년 11월 25일에 69만 646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날 투자를 시작하지만 3% 이상 하락한 경우만 하락한 비율의 10배를 보유 현금에서 투자했더니 2020년 11월 25일 76만 4,473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 전략으로 성공해서 친구에게 자랑했더니 친구가 똑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종가인 47달러 67센트를 기록한 2017년 1월 18일부터 똑같이 하락시 투자 전략을 썼더니 62만 3,448달러의 수익이 나왔고 만약 그날에 그냥 목돈을 한 번에 다 매수해버렸다면 68만 7,256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전략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 목돈 매수 시점 후 3개월간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여서 분할 매수 시 평단가를 줄일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시점의 경우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서 평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한 번에 다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장이 하락할 때 나눠서 사는 게 좋은지는 이후 주식의 주가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즉 주가 흐름을 미리 예상할 만한 확신이 있을 때만 목돈 투자나 하락시 투자를 나누는 게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목돈이 아닌 매달 1,000달러씩 투자하는 경우도 한 번에 1,000달러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하락시 나눠서 매수하면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번 데이터로 다시 보시죠. 5년간 매월 첫 거래일에 1,000달러의 테슬라를 2015년 12월 1일부터 살 경우 최종 포트폴리오 가치는 57만 916달러였습니다. 이번엔 매월 1,000달러의 현금을 계좌에 넣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만 사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하락의 폭과 상관없이 하락할 때마다 현금의 10%를 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포트폴리오 가치는 55만 6,574달러가 되네요. 이번엔 하락의 폭에 비례해서 사보겠습니다. 2% 하락하면 그 5배인 현금의 10%를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엔 55만 6,279달러네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조건을 넣어서 3% 이상 하락할 때만 그 하락폭의 10배 비율만큼 보유 현금에서 매수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주가가 2.19% 하락해도 매수하지 않다가 3%가 넘어가는 4.43% 하락 시에는 현금의 44.3%만큼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엔 56만 2,188달러입니다. 재미있게도 그 어떤 방법도 매월 첫 거래일에 1,000달러를 투자했을 때의 포트폴리오 가치인 57만 916달러보다 낮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분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사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다 라고 하셨지만 실상 테슬라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 보니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경우는 하락시 매수하는 전략은 상승분을 모두 포기하는 전략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차트의 모양이나 수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기술적 분석을 안 좋아하고 거의 미신 혹은 혹세무민하는 행위 정도로 봅니다. 본인이 정말 몰라서 이런 기술적 분석을 믿고 퍼뜨리거나 아니면 그냥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아주 쉬운 말로 다른 사람을 혹하게 하기 위해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이 절대 차트에 나오는 짝대기 몇 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거의 60년 전에 이런 단순한 주가의 움직임과 수익률이 상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캐팸 티어리를 기준으로 거의 60년 전이지 모두가 알고 계신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돌아간다면 거의 70년 전 일입니다. 정말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벌써 슈퍼컴퓨터가 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컴퓨터가 벌써 먼저 쌀 때 사고 가격을 올리고 비쌀 때 먼저 판 뒤에 가격을 내린 후 거기에 내가 한 발 늦게 동참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죠. 단순히 몇 퍼센트 올랐다 혹은 내렸다 같은 변동성은 수익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팩터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시장이기에 이론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단순히 과거 데이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앞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실제 투자 방식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헤지 펀드와 뮤추얼 펀드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하는 퀀트 쪽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이론들을 밑바탕으로 거래하죠. 왜냐면 금융 이론들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론이 아닌 시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말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팩터들을 확인하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 이론이 아닌 간단한 차트를 통해 매매하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는 건 이런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고 몇몇 자기 이야기에 맞는 케이스를 체리 피킹으로 즉 자기 입맛에 맞는 샘플을 가지고 와서 봐라 하락할 때 사니 더 이익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및 이런 접근이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줘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위 금융이론에서 실제 데이터로 살펴보니 단순한 주가의 변동성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팩터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게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일까요? 가장 먼저 발견된 그리고 가장 널리 쓰이는 리스크 팩터는 베타입니다. 이전 게리 블랙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베타는 시장 움직임 대비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시장이 1% 오를 때 주가도 1% 오르면 베타는 1, 2% 오르면 2, 3% 오르면 3이 되는 것이죠. 이 베타가 주식의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만 베타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어떤 요소가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지 몇십 년간 수많은 분들이 연구하셨고 베타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수익률을 추가로 설명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요소들이 회사의 사이즈, 시장가와 장부가 비율, 모멘텀, 유동성 등등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수익률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런 거 다 좋은데 복잡하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 언제가 더 좋은데? 라고 묻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수 타이밍은 단순히 주가가 몇 퍼센트 올랐다 혹은 몇 퍼센트 내렸다와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들은 회계 정보와 금융 정보를 통해 주가의 흐름을 설명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회계 정보는 분기별로 나오죠.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기에 오늘 나온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뉴스가 다음 분기가 되어서 숫자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아직 회계 정보에 반영이 되지 않은 그리고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합법적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여러 정보를 합쳐서 통찰력으로 이를 얻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말만 들어도 개인 투자자가 쓰기에는 만만치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정보를 얻을 능력과 통찰력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를 가진 분들은 그 중에서도 정말 몇몇 뛰어난 분이시죠. 두 번째 방법은 이 첫 번째 방법과 달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보상의 성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우존스는 지금까지 30배 이상, 나스닥은 60배 이상, 그리고 S&P 500은 26배 이상의 수익률을 1980년부터 지금까지 보여줬습니다.
각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리스크 요인 차이로 인해 수익률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길게 보면 개별 주식이 아닌 포트폴리오는 항상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우리 인류가 만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처럼 기업들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수익을 주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과 도박의 차이점이죠. 누군가가 돈을 번다면 그만큼 잃는 사람이 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주식시장에서는 모두가 돈을 벌 수 있고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정말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단기 투자를 할 경우에만 돈을 잃는, 사실은 돈을 잃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장기적으로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는 거의 100% 수익이 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익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리스크 요인을 더 가진 기업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주가가 몇 퍼센트 빠졌다 올랐다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위 두 번째 내용만 보면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상향하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끌어쓸 수 있는 레버리지는 다 끌어써서 고베타 소규모 기업에 몰빵하면 결국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에서는 파산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장기로 보면 우상향하지만 중간중간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대폭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 대폭락이야말로 최고의 기회인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여기서 손해만 보고 끝나버리게 되죠. 보통은 대폭락 전 시장 상황이 좋은 상태가 상당 시간 유지되다 보니 이 기간에 너무 높은 비율을 투자하거나 벌써 레버리지를 끌어 써버려서 폭락 후 투자할 자금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 비중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시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합법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거나 시장에 나온 정보를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매수, 매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래 투자에 계획한 돈은 주가가 올랐던 내렸던 그냥 사시는 게 답입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괜한 타이밍 기다리시면서 매수 시기를 놓치는 것은 나중에 평균치를 내보면 그 시간 동안 수익률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생각하셔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대폭락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셔서 대폭락 시 파산이 아닌 인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투자와 금융의 알맹이를 담은 영상이니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